미래 사회. 우리는 방 안에 장착된 온습도 조절 센서로 보다 쾌적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뭐 하지? 오늘 날씨와 스케줄. 일기예보와 그날의 일정도 말 한마디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 커피를 마시는 과정도 훨씬 간단해지죠. 이 모든 것이 첨단 기술 센서의 발달로 가능한 미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세기형 스마트카를 이용해 이동하고 센서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을 감상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오감을 대체하는 기술. 지금부터 첨단 센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요즘 일상생활에 그냥 많이 쓰이는 그런 그냥 기술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막 자동으로 불 켜지고 이런 거?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뭐 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든가. 예,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데 이용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센서는 글자 그대로 감각 기능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새 첨단 시설로 된 모든 그 사람의 감각을 기계로서 인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센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감지기를 뜻하는 센서. 센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인간의 오감에 대한 설명이 전제돼야 합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맛을 보는 미각, 냄새를 맡는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기본적으로 센서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데 최근엔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감 기능, 사람이 감지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훨씬 더 증강된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첨단 센서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센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센서는 측정 대상물로부터 압력, 가속도, 온도, 주파수, 생체 신호 등의 정보를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처리, 의사 결정, 통신 기능 등이 결합돼 자동 보정과 상황 판단, 네트워킹까지 가능한 차세대 지능화된 센서를 첨단 센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센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부터 모바일 제품, 의료기기, 보안기기, 계측기기, 환경기기, 산업기기 등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센서. IBM이 향후 5년 이내 컴퓨터가 인간의 오감 기능은 물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증강된 기능을 갖게 될 거란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 사회, 컴퓨터와 시스템은 산업과 생활에서 점점 그 의존도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센서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9년까지 약 3,3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수준의 센서 중견 기업들을 육성하고 센서 산업 매출 100억 달러 달성과 일자리 2만 5천 개 창출을 위한 센서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어떤 수요도 수요지만은 우리 그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한정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면은 그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도 그 제품화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기 간 상호작용의 심화로 모든 기기가 지능화 첨단화되면서 센서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 21세기. 혁신 제품 개발의 핵심 부품이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원동력이 될 만큼 전망이 밝은 첨단 센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한 7위쯤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저희 앞에 와 있습니다. 6위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이 전 세계 대부분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전 세계 생산 규모의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규모에 있고 그 최근에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시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견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 생산 규모 점유율은 1.6%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 최고의 발명품, 자동차. 자동차에는 다양한 목적의 수많은 센서가 장착됩니다. 센서는 실내 환경 유지 및 조절부터 차륜 속도와 압력, 엔진 및 주행 상태, 충돌 여부 등 차량의 거동 상태를 감지해 전자 제어 장치가 전자적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죠. 센서의 감지 기능으로 에어백이 작동하고 차체의 높이가 달라지고 제동 방식의 변화가 오는 등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대형 승용차의 경우 7, 80개, 중형은 5, 60개, 소형 자동차의 경우엔 3, 40개의 센서가 장착돼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 전자 센서가 활성화됨에 따라 오늘날 자동차 부품의 25%가 전기 전자 장치인데 앞으로 5년 안에 40%까지 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무인 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센서의 응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죠. 네, 이거는 자동차 한 대를 전체의 전기 전자 센서, 액추에이터, 전기 전자의 모든 부분을 차 한 대분을 다 배열시켜 놓은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이라든지 또는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공부하고 전기 배선을 공부할 때 이 배선들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ECU라고 보통 그럽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ECU인데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우리말로 해서 전자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각종 상태를 센서를 통해서 읽어들여서 여기서 판단을 내립니다. 공기와 연료의 양, 온도 등 자동차의 상태를 제어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ECU, 즉 전자 제어 장치가 오작동을 할 경우엔 급발진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자동차. 그래서 메인 전자 제어 장치와 더불어 역할 분담 전자 제어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백이 작동할 때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전자 제어 장치를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자동차엔 이런 전자 제어 장치가 7, 8개나 장착돼 있는데 자동차에 컴퓨터가 내장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센서는 무엇일까요?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후방 감지 센서입니다. 차량의 뒷범퍼에 장착된 후방 감지 센서는 초음파 센서인데요. 주차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물체를 감지하거나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소리나 영상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앞전소자라는 물질로 전기를 흘리면 초음파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장애물의 음파를 발생하면
반사되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차량과의 거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또 차량의 휠이나 변속기에 장착돼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는 스피드 센서, 노면으로부터 차량의 높이를 측정하는 일명 차고 센서인 하이트 센서, 그리고 충돌 감지 센서, 승계 감지 센서 등이 종합돼 작동하는 에어백 센서까지. 차량 내 곳곳에 다양한 기능의 센서들이 적용되고 있고 진화를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한 가지, 이 많은 센서들의 원천 기술이 대부분 해외 기술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5년 동안에 국내 자동차 수준, 특히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차의 이미지, 프리미엄 이미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세부적으로 부품의 어떤 원천 기술을 통한 국산화에 대해서는 아직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의 질적 향상이 세계적 수준으로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부적 원천 기술의 국산화는 아쉬운 현실입니다. 특히 센서 분야에서 고정밀도를 요하거나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센서들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수입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부품에 대한 고품질화, 더불어서 원천 기술화시키는 것은 국내 자동차 센서 분야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센서의 역할, 또 이 정밀도라든지 또 내구성, 특히 자동차는 가장 악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동, 소음, 또 먼지 많고요. 또 10년 내구성, 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겨울하고 여름의 온도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견디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센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의 기능의 중요성, 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의 내구성, 편의성, 유지기간과 직결되는 센서. 이제 센서는 다양한 정보를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변화해주는 단순 장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정보를 제공하는 획기적 기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올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 20위 안에 자동차 업체 9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센서 산업의 발전은 지금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의료기기에서도 센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압력 센서가 쓰이는 혈압기, 광 센서가 쓰이는 혈당기 등은 이 땅의 수많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 질환 환자들의 필수품이 됐죠. 유병장수 시대. 의료기기 센서 시장에서도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최초로 인체 삽입형 심전도 센서가 개발돼 부정맥 진단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혈압, 당뇨 같은 고령 만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데다 부정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무서운 질환이라 환자들에게 심전도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심전도 측정기기는 있었지만 크기가 크고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기록 시간이 한정되며 몇 년에 한 번씩 충전을 위한 재시술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인체 삽입형 무전지 심전도 센서는 무선 통신과 무선 충전이 가능해 인체 삽입 후에도 배터리 교체를 위한 재시술이 필요 없고 저전력 고효율로 생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인체 적합 맞춤형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패치를 환자의 가슴에 일단 붙이면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심전도 신호를 환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지국으로 보내고 그 기지국에서 우리 센터에 들어가 있는 서버에 전송이
전송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서버에서 다시 이 방송하는 형태가 지금 되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환자의 심전도를 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첨단 센서 의료기기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뛰다가 이제 한 7초 동안을 내가 이제 숨이 멎었다, 위험합니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계가 나를 살렸다 하는 걸 내가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기계 안 붙였으면 이게 기계를 가슴에 붙이고 내가 이제 이래 놓고 앉아가 있으면은 내 이제 그 심전도 뛰는 게 다 나타나거든요. 세계 최초로 인체 삽입형 심전도 센서를 개발한 주인공들을 찾아갔습니다. 온도 센서 쭉 상승이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던데. 네. 이 카메라로 유방암 진단하면 유방암 걸린 사람은 그 암 쪽이 좀 온도 변화가 있거든요. 예전에 10파이를 드렸는데 5파이짜리 그때 드린 거 그때 5파이를 늘렸어요. 전극 면적에 물론 당연히 전극 면적이 크면 클수록 볼테이지 값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 비례해서 그냥 올라가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인체 삽입형 심전도 센서는 우리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해 외부로 그 기록을 넘겨주게 되는데 몸 안에 삽입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치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초소형으로 제작해 심장 위 지방층 2-3cm만 절개하면 삽입할 수 있어 환자가 거부감을 느낄 틈도 없죠. 많은 센서들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일반인들의 생체 신호를 전부 계측을 해서 기록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의사들한테 전달이 돼서 의사들이 거기에 맞는 진단을 내려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바로 포인트 오브 케어의 맞춤형 진단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센서의 감각기관을 인체에 삽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체 삽입형 심전도 센서를 개발한 계명대 동산의료원 연구팀은 내년 중에 동물 실험을 마치고 상용화를 위한 임상 시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동물이나 어류양생제로 널리 쓰이는 테트라사이클린. 소나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육류나 육아공품에 가장 많이 잔류되는 항생제입니다. 이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의 하나로 DNA 염기서열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 앱타머가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70개 이상의 염기로 구성돼 생산 단가가 높고 민감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앱타머와 항생제가 결합하면 나노입자끼리 뭉치면서 크기가 커져 원래의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보통 70개 이상의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8개 염기로 구성된 앱타머입니다. 선뜻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작진이 DNA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센서 개발의 주인공 구만복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이오 물질을 센서 또는 그 밖에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서는 첨단 기술의 산물이지만 생물 감지기를 뜻하는 바이오 센서는 바이오 물질이 꼭 들어가고 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기반을 둔 연구실에서 처음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아주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니는 보통 들고 다니는 장치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서 예를 들면 식수라든지 또는 우유라든지 이런 데 항생제, 잔류 항생제가 남아있다면은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센서는 금나노 용액안에서 항생제와 반응하면 용액의 색깔을 바꾸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 항생제를 남용하는 중국에서도 구만복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팀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 미국, 유럽 등에선 수돗물의 잔류 항생제에 대한 존재가 보고되는 현실. 연구진은 용액을 기반으로 한 현재 검출 방법을 간단한 칩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센서가 항생제의 특정 부위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점을 활용하면 다양한 의약품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체보다 여러 가지 비용도 싸고 그다음에 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체 기반의 바이오 센서나 항체 기반의 진단법이 그 앱타머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법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들은 앱타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식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도 첨단 센서의 쓰임은 빛을 발합니다. 이 게임기에는 모션 센서가 내장돼 섬세한 움직임의 감지가 가능한데요. 모션 센서는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속도, 각속도, 관성 센서가 쓰입니다. 이런 여러 센서가 조합돼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앞으로는 모션 인식 센서가 자신의 위치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임기에 주로 쓰이는 센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선형 가속도와 기울임 각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가 내장된 장비는 고정된 위치에서 수평과 수직 사이의 회전을 감지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가속도 센서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로 자이로스코프 센서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기본축에 대한 회전과 방향을 복잡한 움직임에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죠. 특히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가속도 센서나 지자기 센서와 다르게 중력이나 자기장 같은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작합니다. 때문에 가전제품에서 동작을 감지하는 메인 센서로 사용되고 있죠.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것. 바로 21세기 최첨단 1인용 스마트카로 불리는 세그웨이입니다. 브레이크가 따로 없고 바퀴 2개가 달려있는 킥보드 모양의 세그웨이의 핵심 기술 역시 첨단 센서죠. 세그웨이는 자이로스코프에 의해서 중심을 잡아주는데요. 헬기가 하늘에서 평행을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의 센서가 있고, 세그웨이가 자이로스코프에서 두 바퀴에서 설 수 있는 이유는 4개의 발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 올라탔을 때 얘가 서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올라타지 않으면 다시 얘가 제자리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몸을 앞뒤로 기울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앞뒤로 나아가거나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은 모두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장착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그웨이에는 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를 측정하는 5개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장착돼 있습니다. 첨단 센서가 세그웨이를 탄생시켰듯 첨단 센서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터치 센서,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 제스처 센서 등 첨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센서 기술의 총 집합체로 주목받는 스마트폰부터 전 세계 애견인들로부터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극찬받는 애견 전용 바이오 센서. 이 바이오 센서는 목줄에 달아놓기만 하면 24시간 내내 강아지의 행동 분석을 해 건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애견 전용 바이오 센서죠. 또 흥분 상태의 종류와 수준을 탐지하고 데이터화하는 센서와 정보 처리 장치가 부착돼 기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신통방통한 미래형 옷까지 첨단 센서는 진화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시장 수요가 없으면 센서 산업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다양한 산업들이 어떤 기능이, 즉 다시 말 컨텐츠,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춰줄 수 있는 기술, 그게 가장 적합한 요소가 뭐냐면 센서 기술이다. 그래서 아마 한계라기보다는 결국 주변 산업이 그런 요구가 없었다면 아마 센서 산업도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주변 산업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첨단 센서는 계측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새로운 개념의 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첨단 센서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재해관리 시스템은 홍수 때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강우량의 예측, 하천의 물 흐름과 양, 수질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홍수 발생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모든 댐의 발전 시설을 원격으로 통제해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질 센서류로는 그 수위계 그리고 우량계, 수질 센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서류에서 취득된 데이터는 위성을 이용을 해서 본사 물관리센터로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전송된 데이터는 저희가 그 댐 방류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댐 안에 센서가 삽입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위계, 수질 센서, 우량계 등입니다. 이곳은 대청댐. 댐 한가운데 수질을 관리하는 센서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보트를 타고 이동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청댐의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일곱 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센서가 장착돼 있습니다. 한 2m 정도에서 멈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끌어올려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쭉 끌어올리면 됩니다. 쭉 끌어올려가지고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하나, 둘, 셋, 이런 거 요거 하나, 둘, 셋, 넷. 대청댐에서는 하루 300만 톤의 용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수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관리센터는 K워터에서 관리하는 16개의 다목적 댐, 그리고 14개의 용수댐, 그리고 2개의 홍수조절댐과 16개의 다기능보를 연계 운영하여 홍수조절 그리고 용수 공급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25개의 발전소에 78개의 발전기를 원격으로 통합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목적 수질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통신망을 통해 물관리센터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수심, 탁도, 수온, 산소량, 전기 전도도 등 7가지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홍수 대비 전기 전력 생산, 농업 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수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도 센서는 장착돼 있죠. 첨단 센서 덕분에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의 관리와 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건 설명 안 해드려도 됩니까? 첨단 센서는 산업 전반을 넘어서 예술 작품에도 적용됩니다. 그 쓰임에 예외가 없는 건데요. 특히 우리 미술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설치 미술 작품들에서 첨단 센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최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아주 특별한 작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규모부터 남다른 이 작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필립 비슬리의 설치 작품 착생식물원에는 무려 10만 개의 센서가 장착돼 관객의 동작을 파악해서 움직이거나 빛을 내고 향기까지 내뿜습니다. 마치 촉수와도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센서로 인해 관객과 소통이 가능한 설치 작품이 탄생한 것이죠. 착생식물원은 우리 몸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들의 반응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10만 개의 디지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적외선 센서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거나 서로 신호를 교환하면서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들과 신진대사를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연출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신호를 교환하며 공기와 수분을 흡수하고 미리 저장된 화학물질은 신진대사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은 움직이고 사운드를 내면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활동합니다. 특히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 착생식물원은 외부의 영향에 스스로 반응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새롭고요. 처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느낀 게 그 영화 아바타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조각 작품이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식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새롭고 현대 미술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특히 식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센서 같은 거를 달아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적인 부분인데 디지털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의미가 되게 깊었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인간의 모든 감각에 도전하는 첨단 센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오감 기능을 대체하는 첨단 센서를 탄생시켰고, 자동차, 스마트폰을 넘어 게임, 헬스케어, 가전, 각종 산업 분야로 21세기 첨단 센서는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